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하기 전에, 지금 대체적으로 일순배하면서, 이 청문회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여야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이 표출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발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는 자료 제출이 될 때까지 회의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연기 내지 수년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봉계 간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청문회를 진행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사당 간사님들께서 5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자리를 이서 가셔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봉계 간사님, 김진태 간사님. 아니, 잠깐만요. 일단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신환 간사님, 이용주 간사님 좀 나가주시기 바라고, 지금도 발언하지 못하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논의하는 과정에 또 의사진행 발언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 간사님들 일단 5분 하고 발언 듣고 안 되면 또 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정가빈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울산 중구 출신 정감윤 의원입니다. 말하면 저는 안 나설라 그랬는데, 오늘의 쟁점은 첫째, 제일 먼저 문제되는 게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법입니다. 미국처럼 우리가 사전에 도덕성은 미리 검증하고 청문회장에서는 그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그런 우리도 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이 된다면 오늘 같은 이런 파행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당에서는 진행하면서 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 과정에 가장 공약집 1호를 보면 1호에 뭡니까?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청산.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5대 비리 연루자는 절대로 임면하지 않겠다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후보자가 그런 도덕성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만만하게 얘기한 그런 5대 비리에 연루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깨끗한지 확인하고자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니 또 사생활 침해니, 아니 자식이 장관 되는데 자기 사생활 침해라고 자료 안 내는 부모가 어디에 있으며, 아버지가 장관 되는데 자기 사생활 침해라고 자료 안 내는 자식들이 여기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말이 되는 얘기를. 그래서 우선 최소한도 도덕성 검증부터 하고, 특히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적폐청산, 법무검찰개혁, 수사권 조정 등 소위 아까 우리 이춘석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개혁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자기가 깨끗하지 못하면 어떻게 남을 개혁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중국의 공작하신 말씀 중에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사납다는 가정맹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덕성에서 절대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을 칼자루를 지켜줬을 때 과연 그 개혁이 제대로 되겠는가? 근데 그런 국민들은 그런 거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렇게도 경량각지 다니면서 주장했던 5대 비리
과연 하나도 비리에 관련 없는지, 정말 깨끗한 박상기 후보인지 그거를 지켜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법학을 전문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업무 문제는 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성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한 것을 바로 내주시고, 그때까지는 우리 위원장님과 당 간사님들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당 간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백혜령님 수치요? 예, 그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실제로 이번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출범을 했고, 마찬가지로 그 조각과 관련해서도 그다지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박상기 후보자의 경우에도 후보자를 지명이 되고 청문회를 준비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동안 우리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현황을 보면 박상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1260건의 자료 제출 요구 건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1113건, 그리고 건재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710건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박상기 후보자의 경우가 다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은 자료 제출 요구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후보자가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했다는 점, 그런 점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위원장으로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무부 장관이 장기간에 걸쳐서 공석인 것은 틀림없는 팩트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간의 공백이 국회의 책임이 아니고 행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자투성이의 안경환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입니다. 그리고 말이 잦은 사태이지 너무나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청문회를 석상에 설 수 없어서 잦은 사태 형식으로 경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인사청문회는 도덕성과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순서가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자질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성실한 자료 제출이 가장 관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만은 그 아드님 문제, 전세 자금이 얼마인지 밝혀주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복덕방에 알아본 게 부동산 중개소에 알아본 결과 그 당시 3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로스쿨 졸업해서 법무법인에 7개월 다닌 아드님이 한 달에 한 400 정도 받을 텐데 2,800만 원을 갖고 어떻게 3억 원을 준비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줄기차게 자료 요구를 했고, 저도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원님들이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줘라 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법무부 연락단장에게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아들이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제출하지 아니한다면은 이건 결국은 국회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법무부와 후보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야당 의원님들께서 이 청문회를 도저히 진행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후보자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진행의 공정성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당 간사 간의 합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까지 사당 간사에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최소한의 자료를 12시까지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2시까지 그 자료 제출을 받은 후에
2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당 간의 합의를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봉계 간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청문회를 진행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사당 간사님들께서 5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자리를 이서 가셔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봉계 간사님, 김진태 간사님. 아니 잠깐만요. 일단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신환 간사님, 이용주 간사님 좀 나가주시기 바라고 지금도 발언하지 못하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논의하는 과정에 또 의사진행반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 간사님들 일단 5분 하고 발언 듣고 안 되면 또 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정가빈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울산 중구 출신 정감윤 의원입니다. 말하면 저는 안 나설라 그랬는데 오늘의 쟁점은 첫째 제일 먼저 문제되는 게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법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5대 비리 연루자는 절대로 임면하지 않겠다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후보자가 그런 도덕성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만만하게 얘기한 그런 5대 비리에 연루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깨끗한지 확인하고자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니 또 사생활 침해니 아니 자식이 장관 되는데 자기 사생활 침해라고 자료 안 내는 부모가 어디에 있으며 미국처럼 우리가 사전에 도덕성은 미리 검증하고 청문회장에서는 그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그런 우리도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이 된다면 오늘 같은 이런 파행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당에서는 진행하면서 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 과정에 가장 공약집 1호를 보면 1호에 뭡니까?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청산.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하기 전에 지금 대체적으로 일순배하면서 이 청문회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여야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이 표출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발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는 자료 제출이 될 때까지 회의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연기 내지 수년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